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기업 회복 컨텐츠로 찾아뵀던 에이버리와 밀란입니다. 저희가 기업 회복 컨텐츠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깊이 분석을 하는데 이런 게 어떤 분한테는 헤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나 자본시장의 주요 뉴스를 전달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들의 생각을 간단히 전달하는 그런 컨텐츠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뤄볼 뉴스는 화이자가 시젠을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드디어 구조대가 오는 건가 하면서 시젠 종목 토론실도 꽤 술렁했는데요. 근데 구조대를 기다려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아쉽게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한국의 진단키트 기업인 시젠은 아니고요. 미국의 Seagen이라는 한글로는 어떻게 보면 동명 표기가 되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해서 끄지는 마시고 또 여기서도 좋은 투자 기회도 얻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진단키트 만드는 시젠이 아니라면 이 시젠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Seagen이라는 회사는 이제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고 있는 표적 항암 치료제라는 걸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항암제는 성장 분열이 빠른 일부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주변에 키모테라피 하시면서 부작용 겪은 분들을 봤는데 이 표적 항암 치료제라는 거는 암세포만 표적을 해서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공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eagen의 재무 정보를 간단히 보자면은 매출은 2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영업 적자가 $613 million.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되죠? 한 7, 8천억? 그렇죠. 네.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시총은 $33 billion. 뭐 한 40조 되는 네. 거죠. 굉장한 시총이죠. 근데 멀티플을 보면은 PSR은 17배, PBR은 12배. 굉장히 높죠. 이게 근데 돈도 못 버는 기업인데 멀티플이 무슨 테슬라급인데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근데 뭐 테슬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5년 전에는 영업 적자 내는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뭐 그 이후에 이제 눈부시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굴지의 기업으로 거듭났죠. 이 기업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FDA 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주요 제품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상대로 허가가 잘 날 경우에는 향후에 엄청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주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M&A 가능성에 대한 발표가 난 뒤에 양쪽의 주가 움직임을 봤더니 화이자는 주가가 내려가고 시젠 주가는 꽤 많이 올랐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제 뭐 일반적으로 M&A 소식이 전해지면은 인수기업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뭐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 보통 타겟 기업을 시장이 평가한 기업 가치에다가 상당한 애쿠지션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프리미엄이 이제 시장이 볼 때는 이게 너무 과하다, 오버페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인수기업 주가가 하락하게 되겠죠. 뭐 반대로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인수기업이 산업 내에서 경쟁을 제거하고 뭐 가격 결정력을 확보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장 내에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지불하는 가격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피인수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시장이 현재 평가하는 피인수기업의 기업 가치에다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제 딜 밸류가 생성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뭐 이번에 파이저와 시젠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 파이저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수를 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이런 뉴스나 루머에 의해서도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적대적 인수이거나 아니면 뭐 거래 성사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인수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사실 거의 90% 이상은 피인수 기업의 주가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 가격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정확한 뭐 데이터 포인트는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뭔가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네네. 찾아보니까 작년에 그 매출 기준으로 탑5 정도에 드는 제약업체인 머크가 약 40빌리언 달러 하나로는 지금 52조 정도 되나요? 네. 시젠을 사려고 했었는데 이 가격에도 시젠이 만족을 못해서 합의를 못 보고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근데 당시 시젠 시총이 지금이랑 꽤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사실 악재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딜이 만약에 성사되려면은 파이자가 머크가 제안했던 40빌리언보다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뭐 그럼 대략 한 450억 정도의 딜 바이유가 정해진다고 하면은 현재 시총인 한 330억 달러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35%이 정도 업사이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인수 사실이 공식화되면은 사실상 시젠의 주가는 이 인수 가격 근처로 수렴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저희가 방금 가정한 대로 딜 밸류가 한 450억 달러 정도에 책정이 된다고 하면은 2023년 매출 추정치 기준에 거의 20배 정도가 되는 가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DA 허가를 얻고 이제 시젠의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해도 이게 뭐 사실 시장이 지금 시젠의 매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망치가 2030년 기준으로 한 90억 달러 정도거든요. 네. 이거랑 비교해도 한 5배 정도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보이는데 파이저는 왜 이 인수를 진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뭔가 합당한 가치를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실은 화이자가 저희가 아는 코로나 백신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암 치료제, 폐렴 백신, 그리고 혈전 치료제 같은 제품들도 주요 매출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시젠이 가진 기술력 자체를 화이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크도 작년에 이런 이유에서 시젠을 인수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네요.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재무적인 이유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파이저의 2022년 4분기 earnings release를 보니까 경영진이 2023년에 코비드 백신 그리고 치료제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제 2023년도의 매출이랑 이익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2025년부터는 주요 제품의 특허 만료가 시작되면서 2030년까지 약 170억 달러의 매출의 추가적인 감소가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파이저의 현 상황을 보자면은 2020년 이후에 코비드 관련 매출이 급등을 하면서 현금을 많이 쌓아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정된 매출 공백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영진이 다급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뭐 매출 신장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R&D를 통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인수를 하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개발을 하고 전임상 그리고 임상 FDA 승인을 받기까지 아무리 짧아도 거의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렇게 네.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1부터 3단계 임상을 다 통과할 확률도 사실은 한 5% 내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작년에 제약업체 4곳을 인수하는데 250억 달러 이상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화이자의 지금 스탠스는 미래의 성장성이 좋고 돈이 될 것 같은 바이오 기업을 그냥 사자라는 게 화이자의 스탠스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이자가 인수를 하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이는데 네. 정말로 시즌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뭐 작년에 멀크도 인수하려고 했다가 네. 가격 안 맞아갖고 빠그러져서 그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뭐 인수 금융 측면에서 볼 때는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요. 뭐 일단 수중에 들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보더라도 230억 달러 정도거든요.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둔 이익으로 대출을 많이 갚아서 지금 레버리지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대출을 통해서 차익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사실 주요 M&A 거래가 있을 때 항상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반독점법 관련 이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작년에 바이든 정권에서 특히 제약이나 헬스케어 산업에서 주요 M&A가 있을 때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어서 아마도 이 부분이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화이자의 시즌 인수에 대한 그런 되게 구체적인 네. 얘기를 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M&A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결국 이제 M&A라고 하는 경우는 시너지를 통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3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개발 전략이죠. 그래서 두 기업이 단독 기업으로 존재할 때보다 통합되었을 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그 전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시너지에서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인수 회사의 주주라면은 이제 우리가 지급하는 프리미엄 이상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피인수 회사의 주주라면은 딜 밸류가 회사의 미래 사업 가치를 충분히 반영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가 더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제 M&A 딜 소식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타겟 기업의 주식을 미리 사두는 기법이에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M&A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을 때 인수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피인수 기업의 주가는 거의 대부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이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작년에만 4건의 M&A 딜을 성사를 시켰고 또 이제 경영진이 2030년까지 M&A 같은 사업 개발 활동을 통해서 총 25 빌리언 달러의 추가적 매출을 확보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파이저가 추가적인 기업 인수의 의지는 있었다는 점은 사실 상당히 명확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제약업계를 잘 아는 분이라면은 파이저의 주력 포트폴리오랑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닌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 리스트 정도는 아마 추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던 부분인데 M&A 같은 경우에 딜이 완전히 성사되어서 종료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인수 기업 주가가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까지 바로 도달하지는 않고 시간이 조금 걸리면서 거기 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해당 M&A에 대해서 충분한 배경 지식이 있으시면은 딜 성사 가능성을 좀 신뢰할 수 있게 추정해서 딜이 확정되면은 그 프리미엄을 반영한 주가에 수렴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모멘텀 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반대 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가진 지식을 토대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거는 성사가 안 될 딜이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반대로 숏 포지션을 잡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파이자에서 450억 달러 수준에서 거래 가격을 제한하게 된다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가 대비 약 35%의 업사이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머크가 이 인수전에 뛰어들어서 경쟁 입찰을 한다. 그러면은 가격 경쟁이 붙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반대로 머크의 선례처럼 가격 합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미국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반독점 이슈를 물고 늘어져서 딜이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인수 소식이 공식화되던 아니면 무산되던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영상 보고 뽐뿌 오셨다면은 네? 아니 뽐뿌가 숏 뽐뿌일 수도 있잖아요. 뭐 사고 싶은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기업 중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꼭 그 키워드 알람 맞추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뉴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